슈퍼맨을 보고 왔습니다. DC가 이제 아는 분들은 뭐 다 알게 되겠지만 DC가 지금 근 몇 년 동안 내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감독이었던 제임스 건을 데리고 와서 이제 DC를 재정비하는 시기가 한 근 2, 3년 동안 있었는데 일단 굉장히 산뜻하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지금 시작이. 이게 슈퍼맨이 아니었을까? 일단 슈퍼맨이 다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불만 아닌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게 슈퍼맨이 너무 어두웠잖아요. 지금까지 헨리 카빌의 슈퍼맨이 너무 어두웠었는데 데이비드 코렌 스윗의 슈퍼맨은 다시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을 현대로 잘 리파인해서 재해석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밝은 분위기를 띱니다. 자, 일단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포일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헨리 카빌이 너무 진짜 훌륭했지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하차를 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세계관을 아예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비드 코렌 스윗이 캐스팅이 됐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솔직히 처음에.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헨리 카빌의 슈퍼맨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어둡게 묘사했던 거랑은 별개로 헨리 카빌이 연기했던 슈퍼맨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번에 또 배우가 새로 데이비드 코렌 스윗으로 바뀌었을 때 조금 기대를 했다기보단 솔직한 마음으로 자 이제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 어떤 모습인가 보자 했는데 클라크 켄트의 모습이 딱 나왔을 때 보자마자 딱 그 느낌 들었어요. 이거 아닌가? 내가 알고 있던 클라크 켄트의 모습이 이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그 제가 생각했던 클라크 켄트의 이상적인 모습 있잖아요. 뭔가 어버버하지만 뭔가 할 일 할 거 딱 똑바로 하는 그런 느낌의 기자. Over here. Over here? Yeah, right here. There's some papers in the pile right there. Look, Sorry. Excuse me. Clark. Kent. What? Kent. Oh. Clark Kent. Jimmy Olsen. 계속 얘기하지만 클라크 켄트를 봤을 때 제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미지는 코믹스보다는 솔직히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연기를 했었던 크리스토퍼 리브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뭔가 그 모습을 약간 현대적으로 다시 갖고 온 느낌이어서 약간 괜찮다 하면서 기대감이 싹 올라갔습니다. I just flew into Midtown and started attacking people demanding for Superman to show up. Yeah, it's all there in my article. And I'd actually have to make it through your writing, Clark. Not Superman didn't completely think through the ramifications of the Bravia thing. Bravia. What do you mean, isn't He didn't completely kick Superman's ass. 그거를 되게 귀엽게 되게 잘 살렸더라고요. 그리고 슈퍼맨이 좀 인간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헨리 카벨은 슈퍼에 좀 더 강점을 뒀다면 데이비드 코렌 스윗 버전은 맨에 조금 더 중점을 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부모님도 친아빠나 친엄마보다는 지구로서 입양됐을 때 친아빠, 친엄마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는 모습이 있었고, 물론 헨리 카빌이라고 해서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뭔가 이름을 물어봤을 때 칼엘에 대한 거보다는 자기가 클라크 켄트라고 얘기할 것 같은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줬어요. 뭔가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더 강조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예전 DC에선 솔직히 말하면 지구인으로서의 자아를 강조하진 않았거든요. 중간중간 보여주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리고 조연들, 특히 저스티스 갱에서 근데 이름이 좀 솔직히 촌스럽긴 했어요. 그 안에서도 계속 얘기하다시피 너무 좀 약간 직관적이지 않나, 이름 자체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는 미스터 테리픽이었는데 슈퍼맨의 굉장히 든든한 조력자 역할도 하고 자기는 인간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은근히 또 감정적으로 많이 공감해주고 많이 그렇게 챙겨주는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그린 랜턴이 이번에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린 랜턴 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존 스튜어트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존 스튜어트랑 할 조던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걸 떠올리고 있었는데 레이 가드너란 캐릭터를 저는 사실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할 조던 약간 하위호환 느낌의 캐릭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레이 가드너를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알고 있던 존 스튜어트의 무거운 모습이나 아니면 할 조던의 좀 신중한 모습 요런 거보다는
조금 약간은 가벼워 보이지만 능글능글한 그런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할 조던이랑 존 스튜어트를 보고 싶긴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왜냐면 그 둘이 인기가 제일 많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반지 닦기란 오명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슬슬. 그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거 갖다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너무 과하게 그 캐릭터에 대한 상징성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놀림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울 때도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쉬운 점을 얘기할 건데요. 아쉬운 점이 이 앞에 있던 조형 캐릭터들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몇몇 조형 캐릭터 빼면은 약간 공기화되는 비중이 없지 않아 있어요. 러닝타임을 생각해보면 모든 캐릭터들에게 다 비중을 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데일리 플래닛 쪽 캐릭터들은 페리 하이트나 아니면 지미 올슨 정도만 제외하면 없어요. 그냥 크게 뭐 대사 한두 마디 정도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단역 정도로밖에 안 나오는 캐릭터들. 그리고 액션이 솔직히 말하면 액션은 헨리 카빌 버전이 전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그 슈퍼맨 특유의 액션씬 하면 진짜 한 유효타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슈퍼맨은 울트라맨과 엔지니어 때문에, 물론 그 둘이 엄청난 캐릭터란 거 알겠어요. 울트라맨은 아예 복제를 해버렸고 슈퍼맨을, 그 엔지니어도 사실은 개조인간이니까. 근데 그걸 감안을 해도 슈퍼맨이 많이 구른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너무 많이 구른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슈퍼맨이 맞나? 왜 이렇게 많이 구르지? 슈퍼맨이? 이름이 슈퍼맨이잖아요. 근데 굴러요. 계속 맞고 막 숨 헐떡거리고, 첫 장면부터 아파서 고독의 요새 앞으로 팡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 기욤이라고 나오는 크립토가 데리고 가서 로봇들이 햇빛으로 치료해주는 거로 시작을 해요. 슈퍼맨이 다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크립토나이트에 뭐 직접적으로 맞은 것도 아닌데 그냥 몇 대 맞고 와서 헉헉대는 느낌이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많이 아쉬웠던 게 빨간 트렁크를 다시 입혔더라고요. 근데 사실 빨간 트렁크가 저는 조금 브로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빨간 트렁크를 굳이 다시 입힐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면 제임스 건도 예전에 어디서 제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기도 빨간 트렁크를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비드 코런스윗과 제작 과정에서 슈퍼맨은 외계인인데 자신에 대한 좀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레슬러 같이 그런 친근한 복장을 입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모티브가 돼서 다시 입혔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트렁크 안 입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제가 사실 첫 번째 1회차 관람할 땐 저희 어머니랑 갔고, 두 번째도 혼자 갔고, 지금 쭉 계속 혼자 여러 번 봤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댓글들 보니까 오히려 입힌 걸 더 반가워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반반 정도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입힌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좀 없는 게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했지만, 제가 여기서는 좀 이 호불호 갈리는 거에 관해서는 소수파인 것 같으니 일단 저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없는 게 더 좋았다, 그래서 다시 입혀서 좀 별로였다, 요런 거. 좀 슈트 핏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데이비드 코런스윗이 원래 덩치가 굉장히 큰 배우로 유명하거든요. 전에 슈퍼맨 연기했던 헨리 카빌보다 몸이 훨씬 커요, 실제로 인터뷰에서 보면. 그리고 당장 클락 켄트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막 왜소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슈퍼맨 옷을 입었을 때 글쎄 이상할 정도로 조금 왜소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키도 데이비드 코런스윗이 더 크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이게, 그리고 실제로 그 인터뷰한 영상만 봐도 이 사람이 등치가 작지가 않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슈퍼맨 옷을 입을 때마다 몸이 작은 것 같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슈트 디자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좀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체형이 작아 보이게 만든 건가 했는데, 일단 슈퍼맨이란 캐릭터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일부러 작게 만들었을 리는 없고, 약간 연출적인 뭔가 그런 게 있었나 좀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슈퍼맨이 왜 이렇게 덩치가 작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저의 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얘기해봤는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미래가 일단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꼈거든요. 요 느낌 그대로 가면 돼요. 정말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요런 풍으로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뭐 다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솔직히 이 전에 DC 유니버스는 잘 진행된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였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스타트를 산뜻하게 끊어줬으니까 좀 이제 잘 좀 이 기세에 몰아서 쭉 잘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DC는 이제 다시 날아야 돼.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캐릭터가 배트맨이기 때문에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밸런스를 앞으로 쭉 연결했을 때 저스티스 리그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까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저의 슈퍼맨의 흑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